네, 안녕하세요, 빵식입니다. 구독자가 벌써 5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4개월, 이제 5개월째 하는 것 같은데 참 혼자 독고다이로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청 시간이 3000시간이 넘었어요. 그만큼 많이 봐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원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빵식이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혼자 다 하는 파리바게트 사장 빵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들어오셨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하셔서 시간 나실 때 영상 많이들 좀 봐주시면 빵식이한테 도움 많이 되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웃는 그날까지 빵식이TV는 함께합니다. 저를 앞으로 사장님이라고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다시피 무슨 직원이 있어야 뭐 사장님이지, 혼자 사장하고 알바하고 기사님하고 다 하나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농담으로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진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제가 2016년 1월 달에 이 매장을 양도양수 인수해 가지고 처음에 130에서 140만원 일매출의 매장을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쭉 영업을 했죠. 굉장히 매출을 쭉 올리면서 일매출 200만원까지 제가 올려서 2년 반 정도를 꾸준히 나름 이 조그만 가게에서 성장을 하면서 직원도 파트타임별 2명, 그리고 샌드위치 매니저 하나, 제빵 기사님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명 가까운 알바를 뒀어요. 왜냐면 주말 알바도 있고 오전 오후 이렇게 명수로 따졌을 때, 그래서 한 10명, 11명 이렇게 직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 한 3년 전부터 매출이 조금씩 경계 침체로 인해서 조금씩 떨어지면서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권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일반 제과점도 생겼고 뚜레쥬르도 생겼고 뒤에 이삭 토스트라든지 샌드위치, 브런치 카페, 뭐 스타벅스, 이디야 이런 유사 업종들이 자꾸 생기면서 매출이 조금씩 떨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어요. 그런데 스타필드와 코스트코 주말 매출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서 위축이 되면서 알바를 자른 건 아니고요. 이제 그만두게 되면 다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충을 못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근처에 이제 미사 신도시가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CD기만 남겨놓고 쌍그리다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놓고 제가 이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제 빵 예전에 점장할 때 배워놨던 기술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빵 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 명의 알바도 유지를 못할 만큼의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 왜냐면 안 남는 건 아닌데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고 아들이다 보니까 월 병원이라든지 용돈이라든지 각종 아버지의 그 세금들을 제가 이제 내다 보니 두 집 살림이 돼 버린 거예요. 한 집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데 꾸역꾸역 이렇게 버티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마지막 알바가 그만두면서 축원을 안 하게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입에 풀이라도 묻히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루도 쉬지도 못하고 2년 동안을 정말 혼자 빵을 구면서 오픈을 하고, 빵을 구면서 아침에 빵이 오면 진열을 하고, 빵 구면서 손님이 오면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나와서 계산도 하면서, 커피 손님 있으면 커피, 중간중간에 빵 타이머 걸 때 시간 조금 남으면 그쪽에서도 샌드위치도 만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감까지, 오픈 마감을 혼자 알바 하나 없이 이런 식으로 2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아주 그 지옥에 사는 듯한 느낌. 그나마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기가 있으니까 또 그러고요, 가면은 우리 아들 얼굴 보면 또 몸은 힘들지만 이렇게 씩 웃게 되고, 그런데 그것도 마저 한 2시간 놀아주는 것도 마저
아버지 역할을 못합니다. 졸려갖고 꼬뻑꼬뻑 주면서 졸릴 때까지 애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놀다가 보면은 1시, 2시 이렇게 되면 그때 자서 또 아침에 7시, 8시에 또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 돈을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커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 내 아이와 나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굉장히 눈물도 제가 많이 흘렸고, 아들을 보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얘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 잘못 만난 죄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도 좀 울컥한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줘야 될까 모를까,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예전보단 시간이 조금 오후 시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누가 이제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창피하게 무슨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 들고 뭔 짓이냐, 그냥 보기만 할란다 유튜브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불확실한 미래를 갖다가 여기다가 내 인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열심히 해야 돼. 시간이 틈틈 나면 10,000원이 될지 100,000원이 될지 어쨌든 부수적인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아들과 가족을 위해서, 물론 저도 포함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많던 알바들이 다 하나도 없고 지금 혼자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게, 사장님 그러길래, 물론 업장의 장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장의 장이니까 사장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무슨 자격으로 사장님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알바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제조 기사도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뭐가 있어야 장 노릇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사장?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는 내 입장을 보면서, 앞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영상을 찍었지만 그거는 무슨 조회수를 올리거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거 올리면서 더 반감을 갖는 분이 있어서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는 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나 들은 그런 걸 인용을 해서 보다 뉴스에 안 나오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함으로써 국민으로서 이런 거에 알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데, 저는 2월 6일날 한국 밤에 11시 반 12시에 도착을 해서 7일날 바로 영상을 업로드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임상 실험이 거치지 않은 거를 신속하게 급하다고 임시 승인을 해준 거에 대해서, 이 키트가 음성 양성을 판단하는 확진 키트인데 그게 수차례 아주 정밀한 임상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상용화시켜서 하게 되면 나중에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물론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끔 텔레비 나오는 공중파에서 패널로 나오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은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한마디씩 해요. 진단 키트의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분명히 나중에 터질 거예요.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술을 잘하는데 10명밖에 없어요. 근데 100명을 꼭 고쳐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레지던트나 인턴이나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의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너 일단 급하니까 임시 승인해 줄 테니까 일단은 얘 수술을 해. 이거하고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 생명을 다루는 건데 번갯불에 콩고 먹는 자체는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현실로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정보를 듣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따라가시는 것보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제가 무슨 교주도 아니고 제가 이게 맞습니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 우려가 된다.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이 진단키트라는 게 음성이었던 게 또 양성으로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음성이었던 사람이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몽고에서 간이식 수술하려고, 우리 의학 기술이 좋으니까 한국이 대한민국에서 간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게 가면서 양성 반응을 일으켜서 그분이 이제 뭐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제가 보고, 이분은 목숨을 구하려고 연장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왔다가 목숨을 빼앗긴 경우잖아요. 이런 무슨 뭐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국적이 떨어져도 이거는 한참 떨어지는 거고요. 의사협회나
그쪽 관계자분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물론 그분이 간이식 수술하면서 일단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어떤 억제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한다고 하니 그런 것 때문에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음성 판결이 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양성이 나오고 이런 괜찮다고 하는데 9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무증상이기 때문에 음성 판결이 났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괜찮다고 무분별하게 단체 생활이라는 걸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면 나중에 그 팬데믹 형상이라 그러나요? 그런 집단 감염의 어떤 그런 것도 또 우려가 돼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또 난 재수 없어서 내가 저번에도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 팬데믹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은 좀 빨리 하루속히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떤 마무리를 드리면 저는 그냥 사장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빵 기사고 알바고 직원이고 싶어요. 뭐 사장님이라는 소리 들어서 이렇게 뭐 기분 좋은 것도 없고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직원으로서 버틸 때까지 일단 버텨보려고 합니다. 하다가 사람이 하는 동안 사람 힘이 안 될 때가 오겠죠.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때까지는 내 힘이 닿는 동안은 가족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와이프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든 자영업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 쪽 시민분들이나 그다음에 대구에서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뭐 저보다 수천 배가 더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같은 자영업자로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재난이 빨리빨리 없어져서 좀 좋은 사회가 왔으면 좋은 컨텐츠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날씨도 우중충하고 마음도 우중충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감염 예방에 좀 힘쓰시고 건강하게 우리 나중에 웃는 모습으로 또 볼 수 있게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